AI 데이터 분석 에피소드 5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수집. 그 첫 번째로 공공 데이터와 웹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2차 데이터, 그 중에서도 공공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수집하는지 같이 고민해 볼 거고요. 웹상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웹 스크래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직접 혹은 챗GPT를 이용해서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2차 이런 용어를 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면서 이전에 다른 곳에서 생산된 적이 없는, 즉 지금부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1차 데이터라고 합니다. 1차 데이터에는 정성적인 데이터도 있고 정량적인 데이터도 있고 정성정량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성적인 데이터의 심층 면적과 표적 집단이 있고 정량 데이터는 서베이라는 방식이 있고 관찰의 일부는 정성적인 내용인데 실제 그것을 정량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차 데이터 수집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2차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수집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2차 데이터는 우리 문제와 관계없이 어떤 기관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2차 데이터에는 내부 데이터도 있고 외부 데이터도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 DB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즉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입니다. 외부 데이터, 우리 기업 혹은 조직 외부에 있는 겁니다. 기발행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생산한 건 아니지만 제3의 기관이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외부 데이터, 또 2차 데이터라는 용어를 쓰고요. 가장 빈번하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적인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겁니다. 회사 영감이라든지 산업 동향이라든지 상업적인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발행된 자료 중에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이에요. 인구 센서스, 통계청에서 정기 센서스와 간이 센서스를 통해서 인구 전체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 또 가구에 대한 데이터, 나아가서 관련되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고 관리하고 또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2차 데이터라고 그러고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걸 통해서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차 데이터는 통계적인 데이터와 인구 센서 데이터 그리고 공공 데이터들을 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 또 산하청단이 혹은 공기업에서 생산한 공공 데이터들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서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만든 데이터는 별도로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 통계 포털 에 가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절차를 좀 밟아볼 예정이고요. 저 뒤쪽에서 별도로 공공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혹은 다운로드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어떤 품목을 알고 싶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나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영역의 품목을 알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일단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에 좀 더 객관화된 자료가 있지 않을까 검색을 해보다 보면은 통계청에 유사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그랬죠. 에코시스템.kr 여기 가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중에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국내 판매 및 수출액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2년까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2년까지 5년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챗GPT에게 너가 통계청 사이트인 코시스 KR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와, 이 정도까지는 아직 어렵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되면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수동으로 직접 검색하고 공공 데이터를 받아오는 이런 부분으로 전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는데 가능하면은 CSV 파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물론 엑셀 파일로 받아도 되긴 합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 사이즈도 작고요. 또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CSV 파일로 받고 이것을 챗GPT에게 분석을 요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CSV 파일을 열면은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 그 내용들을 챗GPT를 이용해서 전처리 작업을 하면은 전처리가 된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전처리하는 자체의 작업은 별도의 에피소드를 갖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웹 크롤링 혹은 웹 스크래핑, 이런 단어를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들 긁어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웹페이지 상에 텍스트로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테이블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반정형 데이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웹 스크래핑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웹페이지 상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오는 방식이고요. 이런 경우는 정형화가 안 돼 있는 형태로 돼 있어서 이것을 변환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혹은 스프레드시트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웹 스크래핑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웹 스크래핑보다는 웹 크롤링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웹 크롤링은 크롤러라고 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기계적으로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수시로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식입니다. 입문자, 초심자 입장에서 본다면 웹 크롤링을 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스러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비즈니스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업무를 조금 단순하게 또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웹 스크래핑으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웹 스크래핑을 하는 도구로 국내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리스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이 안에 AI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무료도 있고 물론 유료도 있으면 전문적으로 하려면 유료를 해야 되겠죠. 무료도 하루에 10개의 URL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을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가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클릭 몇 번 하면은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갖고 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이것을 챗GPT를 이용해서 수집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에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인기 제품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판매 데이터니까 판매 사이트로 가면 되겠죠. 이번 실습은 네이버 스토어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가면은 건강식품이라는 카테고리 있습니다. 건강식품 카테고리에 조금 내려가면은 여기에 판매 많은 순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판매 많은 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 그 내용을 마우스 우측 클릭을 이용하면 HTML 문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HTML 문서를 이렇게 한번 보고, 그 중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6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계속 쭉 있습니다. 이 전체 블럭에 해당되는 HTML 코드가 여기에 있는 이 코드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카피를 떠서 이것을 별도의 파일로, 즉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이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윈도우든 혹은 맥 OS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텍스트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이 텍스트로 저장을 하고 저장된 파일을 챗GPT에 불러와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챗GPT 화면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이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업로드한 부분에 이 텍스트 파일은 이런 HTML이다. 이 코드에서 나머지 다 제거하고 판매 순위, 제품명, 가격, 그다음 별점으로 된 이 스코어링 점수와 그다음 리뷰어 숫자, 그리고 이 이미지 URL 요것만을 추출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내용을 CSV 파일로 정리해서 다운로드 해달라. 얘가 직접 다운로드까지는 안 해줍니다. 다운로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파이썬 코딩을 해서 분석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판매 순위, 제품명, 가격, 별점수, 리뷰 숫자, 이미지 URL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분석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은 이와 같은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됐습니다. 이 파일에 대한 미리 보기로 보면은 판매 순위가 들어가 있고 제품명이 들어가 있고 가격, 별점수, 리뷰 숫자, 그다음 이미지 URL. 이 이미지 URL 하면은 이미지가 나오겠죠. 여기에 숫자가 9999는 9999보다도 더 많은 리뷰가 있었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전처리 작업으로 제품명의 브랜드도 있고 제품의 종류도 있고 규격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이 규칙적이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규칙적이지 않게 들어가 있는 것을 잘라내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필요하다면은 이 부분은 별도로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많네요. 제조사 같은 게 있죠. 안국건강, 고려나 이런 건 제조사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파워 쿼리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분석할 건지,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 원료의 종류가 어떤 게 많은지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있는 것은 텍스트이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어떤 원료가 많이 쓰여지는지 이런 건 간단하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가시면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중에서 건강식품이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건강식품 전체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판매 많은 순으로 해보고 싶다, 신상품으로 해보고 싶다, 이건 선택이죠. 일단은 판매 많은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판매가 많은 순으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HTML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 내가 원하는 것은 테이블로 보여지는 이 부분에서 우측 마우스를 누르면은 이와 같은 메뉴가 생기면서 그 중에 검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검사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HTML 코드를 보여줘요. 이렇게 다니면은 이런 게 내용이 보이죠. 이 표시를 확장해 보시면은 내가 이쪽에 옮길 때마다 코드도 같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뭐 요 정도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우클릭을 하고 다시 한번 우클릭한 겁니다. 그리고 카피 부분에 카피 엘리먼트라고 있어요. 이 카피 엘리먼트 하면 이 내용이 지금 카피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까요? 텍스트 편집기로 가서 새로운 걸 해보겠습니다. 신규로 여기에 복사했으니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HTML 코드로 되어 있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여기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헬스 푸드 세일즈라고 했습니다. 헬스 푸드 세일즈 데이터라고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UR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txt로 되어 있죠. 여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불러야 된다? 웹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데이터 애널리스트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을 첨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URL이 있는 txt를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뭔가를 적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에 제품명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격이 있어요. 실제 판매가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별표가 있고 여기에 평점이 있어요. 그리고 리뷰가 있어요. 리뷰가 99,999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은 1만 리뷰 이상이 넘어갔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32,000건 정도가 리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모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텍스트에서 이런 것을 추출하고 싶다라고 저장을 시켜 놓은 것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이때 붙여넣고 스타일 일치하기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 순위와 제품명과 가격과 별점 수와 그리고 리뷰 숫자와 이미지 URL만 추출하고 추출된 것을 CSV 파일로 정리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닷을 이용해서 코딩이 됐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헬스푸드 세일즈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헬스 푸드 세일즈 데이터 CSV 파일 이것을 보시면은 여기에 순위가 있고 제품명이 있고 가격, 별점 수, 리뷰 숫자 그리고 이미지 URL 이렇게 해서 정리가 들어간 파일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수집할 수도 있고요. 이 행위가 챗GPT에서 자연스럽게 한 번만에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의외로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스토어에 있는 원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한 결과물이 추출이 되는 것을 보시고 그때까지 진행해서 완성된 셋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추가적으로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 판매된 자동차 브랜드, 즉 브랜드별로 자동차의 판매량이 어떤지 알고 싶다. 어디에 이 내용이 있냐 하면은 다나와 자동차에 들어가면은 모델별로 판매 실적이 집계가 되어 있는 이런 문서 양식, 즉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자동차 백과 판매 실적 모델별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20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최근 1년 기간으로 조회를 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URL을 확인하고 카피를 떠서 텍스트 편집기에서 저장을 하고 챗GPT에 갖고 와서 업로드한 다음 여기에 순위, 모델, 판매량, 점유율, 이미지, URL 이렇게 추출하고 다운로드까지 해달라 했습니다. 즉 자동차 판매를 보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 쭉 들어가 있고 소렌토, 카니발 쭉 들어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면은 이와 같이 순위, 모델, 판매량, 점유율, URL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형태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추가 분석 작업, 추출된 데이터를 탐색해줘 라고 하니까 총 315개의 모델이 들어가 있고 즉 315위까지 있다는 거고요. 최다 판매는 소렌토, 판매량은 85,710대이고 점유율은 5.8%, 최소 판매 315위에 해당되는 거죠. 판매량이 한 대네요.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평균 4,600대 정도가 판매되어 있고 점유율 평균은 0.31 정도로 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탐색해서 요약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나와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나와 사이트에 가서 자동차 백과의 모델별 판매 실적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 모델이 있고 월별로 할 수도 있고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소렌토, 카니발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긁어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이 정도쯤에서 검사를 해보시면은 이와 같은 HTML 코드가 나타났고 이 정도쯤 하면은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측 클릭을 통해서 카피 엘리먼트를 해서 텍스트에서 새로운 파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붙여넣고 이 내용을 저장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세션을 열고 여기에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우선 파일을 업로드한다 그랬습니다. 이 URL 파일을 업로드하고 여기에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명령어를 저장을 해놨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코딩이 된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추출해 줄 겁니다. 이렇게 추출이 됐고 자동차 판매 실적 데이터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에 소렌토 85,700대 맞죠? 점유율 5.1, 그 다음 URL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는 게 315개까지 있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걸 다운로드 했을 때에 이러한 결과물을 얻었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추출된 데이터를 탐색해줘라고 추가적인 명령어를 줄 수 있겠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 물론 이것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거 다시 업로드 해도 되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추출된 데이터를 탐색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찾아주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상위 10개 모델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 2부터 쭉 10개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죠. 각 모델의 세부 판매 분석 요청을 한번 해볼까요? 챗GPT에서 이런 내용을 분석하면 좋겠다고 제안해주는 프롬프트, 이것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델별 점유율 차트를 만들어 달라 해보겠습니다. 자, 모델별로 점유율 차트를 맵프롭립이라 그랬죠. 이것을 갖고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됐는데 한글이 출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경우는 앞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글 맵프롭립과 한글 폰트를 업로드해서 다시 요청하면 정상적인 형태로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챗GPT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스크래핑 해와서 내가 필요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데이터와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2차 데이터가 뭔지 설명을 드렸고, 이 공공 데이터를 직접 검색해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있다 그랬고, 웹 데이터를 스크래핑이라는 방법으로 이것을 챗GPT를 이용해서 텍스트로 HTML 코드를 복사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고 테이블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건강식품과 자동차 판매 실적에 대한 실습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혹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만한 것을 찾아서 수집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1차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으로 서베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질문지도 만들고 또 온라인에서 서베이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